마산 해양신도시 5차 공모 소송에서 창원시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지만 사업 추진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4차 공모 사업계획서에서 결격 사유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행정의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합천군에서는 실제 군청 행정전화번호를 도용해 공무원인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지방의회 의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혜형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인 김해패스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김해패스는 오는 3월부터 김해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등록해 이용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5차 공모를 둘러싼 소송에서 창원시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재평가를 앞둔 4차 공모 사업계획서에서 뒤늦게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서 절차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1년 넘게 답보 상태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창원시는 2015년 이후 5차례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소송과 갈등으로 사업은 멈춰섰습니다. 5차 공모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지정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창원시가 승소했습니다. 인허가 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했으면 아주 저희들이 어떤 행정 처분이 잘 처리가 되었다 하는 게 법원으로서 판결을 받은 거고. 하지만 사업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멉니다. 창원시는 올해 4차 공모에서 탈락했던 GS 컨소시엄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탈락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 재평가 대상 사업 계획서에서 공모 단계부터 특정 업체명이 기재된 결격 사유가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창원시는 자료관리와 정보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확인해야 하고 애초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던 사업계획서를 재평가하는 것이 법적, 행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원시는 법률 자문을 거쳐 재평가의 적절성과 방식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법률 자문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평가를 하는데 그게 법률 자문이 완성이 되지 않나 하면은 뭐 연기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그 법률 자문 이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4차와 5차 공모 모두 사업자 선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차 공모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간 공모가 가능한 상업지역이 절반으로 줄면서 사업 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합천군에서는 실제 군청 행정전화번호를 도용해 공무원인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합천군 행정복지국 오미화 재무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천군청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네, 최근 합천군 행정전화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요. 저희 합천군에서도 최근 군청 행정전화번호를 도용해서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실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정 부서나 이름을 내세워서 주로 관공서와 거래하는 도급업체 또는 광급업체에게 휴대폰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군 차원에서도 국민들에게 군보나 신문에 피해 예방 홍보를 하고 특히 관공서와 거래하는 업체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주의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무원 이름과 부서까지 사칭하는 방식이 국민들에게는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 군과 해당 업체 간에 과거에 계약한 공사 이력을 알아내서 계약 관련 공무원을 거론하면서 신뢰를 쌓은 후에 계약 보증금을 먼저 선입금하라는 이런 경우도 있고 물품 계약이나 용역 진행을 이유로 접근한 뒤에 공문이나 명함을 보내면서 안심시킨 후에 반급 자재를 급히 구매해야 한다면서 물품 구매에 필요한 검원 중 일부를 선결제 요구하는 방식의 사례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행정전화번호와 비슷한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더 그럴듯하게 접근하고 있어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군청을 사칭한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 군민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지 또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합천군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전화번호로 검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군청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경우 즉시 전화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군에서도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무원이 개인 전화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합천군 행정복지국 오미화 재무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부울경 행정통합을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경남지역위원장들은 26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울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직접 밝힌 점을 말하며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주도권을 지역이 선제적으로 쥐느냐 아니면 중앙정부의 배분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부울경이 확보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의 규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확한 비전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낸다면 부울경은 연방정부에 준하는 수준의 광역자치권과 재정자유권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선거 전 시간이 없다며 부울경 단체장들이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은 정치적 속도전이나 구호 중심의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 중심 원칙이라며 통합의 주체도 수혜자도 최종 결정권자도 주민이며 주민 참여가 결여된 통합은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행정통합에 있어 중앙정부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 지사의 입장과 방향을 지지한다며 중앙의 계획이나 정치적 일정이 아니라 주민의 동의와 선택을 우선하는 상향식 절차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이 26일 군청에서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주요 성과와 2026년 군정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해 국도비 공모사업 72건 1,700여억 원을 확보하고 인구와 청년 출생률 지표에서 경남 군부 1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령 친화도시에 이어 대한민국 최초로 청년 친화도시와 여성 친화도시에 동시 지정됐고 거창 화장시설과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착공을 비롯해 지역 현안을 추진했다고 꼽았습니다. 올해는 의료복지타운과 화장시설 조성, 청년 친화도시 사업 등 10대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거창 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인 김해패스가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김해패스는 시민들이 이용한 대중교통 요금을 지역화폐 김해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단계 사업으로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부터 적용됩니다. 일반 시내버스 기준 월 40회 한도 내에서 최대 3만 7천 원까지 지원되며 월 5천 원의 개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다음 달 김해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됩니다. 김해패스는 오는 3월부터 김해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등록해 이용하면 됩니다. 최근 전남 광양과 곡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모두 주택에서 시작된 화재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화재 예방이 산불을 막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따라 활활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은 불씨를 끄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최근 발생한 곡성 산불 현장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산 전체를 뒤덮습니다. 광양에서도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발생한 두 화재 모두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마른 나무와 낙엽 등에 옮겨 붙으면서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로 확산됐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을 중심으로 집중 예찰 활동에 나섰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마을 곳곳을 돌며 보일러 주변 가연물 여부를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합니다. 화목보일러의 경우 덮개를 제대로 닫지 않으면 불씨가 밖으로 튀면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목보일러 연통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주변에 가연물이 가까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소화기나 간이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 원인을 보면 주택 등 건축물 화재가 약 6%를 차지했습니다. 담뱃불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까지 포함하면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산불은 약 40%에 달합니다. 전국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46건, 피해 면적은 4,003헥타르에 이르고 피해액도 해마다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각 행위를 멈춰주시고 화목 보일러의 재는 반드시 시켜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산림 근처에서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시고 외출 시에는 난방기구 전원을 꼭 확인하는 등 주택 화재가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 21일 기장굴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가 산불로 확산한 원인을 두고 경찰이 공장 내부 누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장경찰서는 지난 21일 청강리의 한 타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열풍기와 선풍기 등 전기기기 누전에 의해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장은 개발 제한 구역에 조성된 무허가 건물로 소방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관계자들은 퇴근 당시 열풍기와 선풍기를 켜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지방의회 의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초의원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선거구민 등 5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켓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과 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1.92% 상승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관내 16개 구군 2만 424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 상승률은 전국 평균 3.36%보다 낮았으며 서울과 경기, 대전에 이어 중위권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강서구, 동래구, 부산진구가 시 평균을 웃돌았고 중구와 사하구는 1% 미만의 낮은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부산 표준지 최고가는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동보프라자로 제곱미터당 4,372만 원을 유지했으며 최저가는 금정구 오륜동 개발 제한 구역으로 제곱미터당 1,09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